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7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좌파들이 말이죠. 이 좌파들과 우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좌파들은 말이죠. 저희들이 잘못하면 다 도와주고 숨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좌파 극좌파가 잘못을 저질렀죠. 옹호합니다. 다 힘껏 옹호하고 잘못해도 자기들끼리 귀에 대놓고 꾸짖지 절대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우파인 정당인 국민의힘을 보시죠. 정말 전사로서 싸울 수 있는 좌파들과 싸울 수 있는 극좌파들과 싸울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중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국민들에 의해서 수석 당원들에 의해서 수석 직원이 당선됐던 그분 쫓아냈죠? 지금 징계 중에 있죠. 1년간 징계. 만약에 복권을 안 시키면 그 사람 국회의원 못 나옵니다. 그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김재원을 갖다가 날려버렸죠. 윤리위원회가 날려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은 비록 탈북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분이지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이 대야 공세를 취하고 이 적국에 대한 이 극좌파들에 대한 그 만행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민주당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김재원이요 태영호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을 날려버렸죠. 근데 좌파들은요, 잘못해도 하면 감싸버립니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노웅래 딱 감싸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이 노웅래가 밖에 나가가지고 텔레비도 나가는 거 보세요. YTN 저기 문제의 YTN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 신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긴 잘못이 없다. 변명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준 겁니다. 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5개월 만에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대선 주자급 인사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이 지도부 인사와 대선 후보까지 지낸 광역단체장을 잇따라 징계하니까 정치권에서는 누굽니까? 그 이름 누굽니까? 홍준표는 처신은 잘못했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처신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내용상으로 너무나 심하게 10개월을 중징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소위 말해서 입이 좀 센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비교된다는 거죠. 여당이 지도부 인사하고 대선 후보까지 지낸 광역단체장이 중요한 인물들을 갖다 잇따라 징계하니까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너무 비교되는데 이재명이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에 민주당은 1년 동안 당 차원의 징계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민주당의 징계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대표 취임 전인 6월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일명 짤짤이 발언 사건으로 제소된 최강욱에게 당원권 정지 자격 6개월을 의결을 했습니다. 당원 자격. 하지만 이 대표 취임 후 열린 재심회의에서 징계 결정을 연기해버렸습니다. 두 최의원 징계는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정말 징계를 딱 먹어야 될 사람은 맞죠. 최강욱이 맞는데 징계를 흐지부지 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좌파들은 절대로 싸울 수 있는 전력은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예. 최근에 보십시오. 수십억대 코인 투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김남국 징계 전에 자진 탈당해가지고 역시 징계를 피하게 만들죠. 예. 징계 전에 탈당을 시켜가지고 징계를 안 하게 만들죠. 당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서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공개 사과까지 한 이 권칠승이라는 자, 대변인이죠. 수석 대변인도 증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천안함을 이렇게 욕을 해도 징계 대상을 삼지 않는 이 좌파들, 이같이 여야가 비대칭 윤리위원회 상황에 딱 놓이자마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는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오명을 얻은 뒤에 자체 징계에서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이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크게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요,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좀 분기탕천해가지고 강용석 의원을 칼럼으로 옹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7월달 강 전 의원이 아나운서에 이렇게 말로 비하를 하는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제명. 국회의원을 갖다가 직을 없애버렸어요.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즉각 회의를 열어서 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건 발생 1년이 넘은 2011년 8월에야 강 전 의원에게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를 의결한 것보다 훨씬 발빠른 대처로 그냥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5월에는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억을 받은 유승우 전 의원에게 탈당 공고 의결. 유 전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며 재심을 청구하자 일주일 만에 제명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총선 때 각각 세월호 유가족 관련 막말과 노인 비하 발언을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 김대호 후보를 즉각 제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명진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때도 차명진을 옹호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관련 막말을 했다, 노인 비하 발언했다는데 그 신문에 났던 이야기를 차명진 후보가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김종인이가 아주 그냥 목을 쳐버렸습니다. 비대위원장 하면서. 이 차명진 후보, 그 김대호 후보를 그때 즉각 제명을 시켰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지역구에 나가가지고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선거할 때 한 일주일도 안 일주일인가 한 2주일 남았는데 그냥 그대로 제명 조치를 시켰습니다. 누가요? 김종인이 가요. 네. 비대위원장. 반면에 민주당 소속이라든가 거물급 인사는 당 차원 징계를 받은 사례는 손에 꼽힙니다. 이 홍준표가 이렇게 됐는데 홍준표가 뭘 특별히 잘했다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이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 이런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0개월이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말썽을 그렇게 크게 부리거나 이런 것은 없고 좀 뭐랄까 갑자기 과거에는 뭐 이 이준석 편도 들고 막 그래서 저도 좀 별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또 그분은 또 잘할 때는 또 잘하거든요. 또 입이 하나 공격수로서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이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인데 10개월이라는 것, 3개월 정도 같으면 뭐 그런 말들이 처음 나왔을 때 같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수긍이 가겠지만 10개월을 갖다가 그냥 딱 하면 저 사람 머리가 돌아버리죠. 당대표 2번이나 하고 정말 그 나름대로 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대선 후보까지 하고 이런 또 대선에 실제 나가기도 하고 한 분인데 말이죠. 예. 이 윤리위원회가 이 칼을 너무 심하게 흔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은 김재원 후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김재원 후보가 아니죠. 최고위의 수석 최고위원이 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같이 선거에 나가가지고 김기현은 대표가 되고 이 김재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이 스피커가 센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야당과 싸워서 스피커를 세게 한 사람들을 모조리 쳐버렸습니다. 태영호 의원, 그가 비록 탈북자였지만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자원인데 입을 꽉 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해석을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1년간 당원권 정지를 시킨 거는요, 큰 치명적입니다. 지금 김재원이가 있었으면 최고위원회가 활성화됐을 것이고, 이 최고위원회가 저희 이재명 최고위원을 압도했을 겁니다. 말탁 나오자마자 한마디씩 딱딱 때리면은 완전히 속사포로 김재원 의원의 그 정치력, 그 조용하면서도 강한 멘탈이 작용해서 이 좌파들이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입니다. 태영호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홍준표도 홍준표는 좌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안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두 분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고. 그러나 그는 또 이 자기 당에 일어나는 것은 적극 옹호하는, 그래가지고 입을 닫게 하는 그런 힘이, 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10개월이나 그렇게 징계를 줘야 됩니까? 한 3개월 뭐 얘기들이 돌린 대로 그대로 했다면 국민들이 전부 다 수긍했을 겁니다. 받을만 하다. 뭐 수해 때 골프 치러 갔으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이 문제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정작 이준석이 같은 애는 벌써 내보냈어야 되는, 출당을 시켜야 되는 사람인데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여권이 얼마나 여권을 혼란을 시켰습니까? 이준석,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유승민 보십시오. 권력을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한 것이다라는 이런 더러운 말까지 하는 이런 자를 왜 정작 이런 자들은 출당 조치를 안 시키느냐. 이게 불공정성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취약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을 뭐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헛소리들이 지금 막 돌아다닙니다. 만약에요, 이준석이를 전략 공천이든 뭐든 공천을 주는 날이면은 그때는 저는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를 철회합니다. 네. 이준석이라든가 유승민 이런 자들을 만약에 공천을 준다면 그에 부수된 자들, 그거 알죠? 뭐 천하람이니 뭐니 이런 자들을 만약에 공천을 물론 순천갑 해봐야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욕한 자가 바로 천하람인데, 방송에 나가서 그런 자가 어떻게 해서 박정희와 그다음에 김대중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하니까 나는 김대중을 선택한다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자가 최고위원 물론 대표 측위원 나와서 떨어졌지만 그런 자를 어떻게 해서 이 공천을 준다는 말입니까? 공짜도 줘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정말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중징계를 하려면은 바로 유승민, 이준석 탈당 조치를 시켜야 됐습니다. 출당 조치요. 제명시키고 출당 조치.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이 싸움 투사인 정말 김재원 의원을 저렇게 날려버리고, 또 이 탈북민으로서 정말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태영호 저분도 최고위원에서 날려버리고, 지금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에게 이렇게 명예를 훼손시켜야 됩니까? 김재원 의원이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 이 우파 각의 소위 말해서 잘하는
얘기도 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전략적으로 한다고 치고 해가지고 매번 이준석이한테 당하고 가처분을 5번이나 당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이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갖다 날려버려서 중징계 1년을 탁 때려버리고 말이죠. 국회의원도 못 나오게 딱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윤리위원회가 뭡니까? 자기들은요. 자기들이 윤리적인 정치 윤리적인 그런 진행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왜 유승민은 놔둡니까? 왜 출당 조치 안 시키냐고. 유승민이 얼마나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겨냥해서 집권당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 모욕적이고 그 더러운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왜 그것을 놔두고 있습니까? 공천까지 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만약에 공천을 준다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 절대 안 합니다. 네. 지금 정작 윤리위원회가 빨리 열어서 긴급으로 해야 될 것은 유승민과 천하람과 이준석을 바로 출당 조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합리성을 잃어버립니다. 해당 행위처럼 나쁜 게 더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는 민주당보다 더 그자들은 더 하고 있잖아. 더욱 더 민주당처럼 더 놀고 있는 그자들 아닙니까? 아니 그걸 보면서 그거는 윤리위원회 안 열죠?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당입니까? 그게 여권입니까? 지금 윤리위원회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윤리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지금 빨리 이준석과 천하람 그리고 유승민을 불러다 놓고 출당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아예 뭐 공천을 준다는 그런 설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공천 한 명이라도 뭐 전략 공천이 전략적으로 청년을 뭐 어쩌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약점이 잡히면 그다음에 그 자들은 와서 당을 붕괴시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준석이가 국회의원 됐다 가정합시다. 네. 유승민이가 국회의원 됐다 가정합시다. 천하람이가 국회의원 됐다고 가정합시다. 공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들이 할 일은 그다음부터는 아마 눈꼴이 사나워 가지고 하루에 이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이 그냥 팍팍 1000명씩 빠져나갈 겁니다. 왜? 당을 망칠 것입니다. 금방 망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 행적을 아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는 다 저 나름대로 이번 징계위원회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부분을 솔직담백하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정작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은 유승민이요, 이준석이요, 천하람이요, 이들은 출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잘못된 징계는 누구냐? 김재원 위원에 대한 수석 최고위원에 대한, 또 대단히 잘못된 것은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그 두 분에 대한 징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징계의 그 결과가 과연 국민의힘에 얼마나 이득을 왔는지 계산 좀 해보시죠. 정작 해야 될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이런 애들은 놔두고 말이지. 에? 어떻게 그렇게 공정치 못하게 윤리위원회가 그런 짓을 합니까? 뭐 윤리위원회가 막 하늘 대항구입니까? 윤리위원회가 뭐 전천후에 무슨 올마이티 힘을 갖고 있습니까? 신입니까? 아니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유승민, 천하람, 이준석 이런 애를 그대로 당에 존재시킨다는 것, 걔네들은 딱 떠내보내버리면 끝나요. 1, 2개월만 지나면 다 잊혀져요. 예. 뭐가 겁이 나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김재원 의원은 날려버리고, 수석 최고위원을 갖다가 그것도 선거를 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잘못 하나도 없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냐고요? 김재원 의원이 뭘 잘못했냐고요? 한번 대보세요. 네. 그 다음에 태영호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두 분은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그렇습니다. 한 3개월이면 그 말 나오는 대로 하면 됐지. 거기다가 10개월이 또 뭡니까 10개월. 예? 그래도 전직 당대표고 당대표 나왔고 예? 당대표 2번을 했고 예? 대선 후보까지 하고 예? 좌파들과 또 싸워오고 한 분인데 저 10개월이 뭡니까? 한 3개월 정도로 거기서 선을 갖다가 잡아야지. 그 원래 그렇게 3개월이라는 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건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 골프를 친 거, 테니스를 치면 괜찮고 골프를 치면 안 되냐 이 말 한마디인데요. 예. 이 설화죠, 설화. 그분은 원래 직설법을 잘 쓰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10개월은 또 뭡니까? 에이!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말이죠. 잘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게 윤리위원회 하는 행동을 봐서 잘 못하고 있다는 바로 이걸 지적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또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안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징계위원회를 하려면 윤리위원회가 뭘부터 해야 되느냐. 자,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이 셋을 싹 안 치워놓으면은 제명을 안 시켜놓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다는 걸 제가 예고해드립니다. 예고해드립니다.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올 것이라는 걸. 예. 이 3명을 반드시 윤리위원회 즉각 회부시켜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천하람, 이준석, 유승민 3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리위원회가 이번에 한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3명을 반드시 출당 조치시키십시오. 네. 네, 여러분.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엄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